김치 유산균을 먹으면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건선이 치료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최근 묘한의사 채널에 김치 유산균을 먹으면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건선이 치료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 이제 김치 유산균을 파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김치 유산균을 먹으면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건선 등의 난치성 피부 질환이 확실하게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 검증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피부 질환 치료에 정말 크리티컬한 요인을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피부염과 이제 장내 환경, 음식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음식물 자체가 피부염을 유발하는지 혹은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제 피부염이 악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알러지 음식 같은 것들,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더니 뭐 얼굴에 뭐가 난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음식물 자체의 문제란 얘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드름을 치료할 때 음식물 관리하는 걸 사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의사들이 뭐 여드름을 치료할 때 혹은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음식물이 중요하다. 이거 기름진 거 피해야 돼, 매운 거 피해야 돼, 튀긴 거 피해야 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피부과에서는 사실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 논문이 안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폄하했거든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실제로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음식물 조절할 필요 없어요. 여드름에 전혀 효과 없어. 초콜릿 먹어도 돼. 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인스턴트 뭐 튀긴 거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돼요? 여드름하고. 오 마이 갓. 음식하고 여드름하고 연관관계 있다는 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한 발짝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거에 대한 악화인자에 대한 얘기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단 음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고혈당 음식 같은 거나 IGF-1 같은 거를 이제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드름이 염증이 더 심해지더라.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여드름이 심한데 아주 설탕, 단 성분, 단 음식을 뭐 많이 먹었을 때 악화되더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여드름이 심해. 그래서 아주 그냥 단 설탕이나 이런 쪽으로 음식을 제한을 해서 아주 육류 위주와 뭐 탄수화물을 제외한 야채 뭐 이런 촉촉하게 거 지켰는데 먹었다. 그렇게 해서 안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드름을 음식물이 유발하는 건 아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을 조절한다고 해서 여드름이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누가 낫나 안 낫나 얘기했나요? 음식물 조절을 했을 때 여드름이 일정 정도 호전을 보이냐, 중요하냐라는 얘기죠.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음식 조절하면 여드름이 준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쵸? 누가 음식물 조절만 해서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음식물 조절이 여드름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구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음식물 요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대조군을 찾는 것도 어렵고 대규모 역학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 보면 여드름을 유발하는 건 이제 단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 음식물 요인보다 장내 환경이 문제가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라는 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건 사실 음식물 요인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타고난 장내 문제들이 있겠죠. 세 가지 접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장내 문제를 유발해서 그 장내 문제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악화된다라는 거죠. brain, gut, skin axis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brain, 뇌, gut, 장, 그 다음에 스킨, 뇌, 장, 피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최근에 각광받는 이론인데, 브레인 거트는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거였어요. 뭐냐면 장내 신경이 있거든요. 장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자적인 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져. 그러면 장신경계에서 신호를 뇌로 보내요. 그래서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거든요. 세로토닌 같은 것들을 분비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많이 유발하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았더니 뭐 무슨 병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brain gut axis예요. 이게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피부까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장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뇌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분노, 불안, 우울, 이런 것들, 그리고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내 환경과 피부와의 연관성을 밝힌 이론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음식물 요인에 의해서, 그게 음식물에 의한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음식물 요인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의 문제들 때문에 피부염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문제일 거예요. 음식물 섭취를 부단히 잘못하고 그리고 문란하게 했을 때 장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해균이 많아지는 거죠. 그때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음식물 자체 요인보다는 장내 환경의 문제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거거든요. 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제 유익균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장내 균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산균을 먹으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나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거든요. 실제로 요거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많지는 않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한테 온 분 중에서 유산균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절대 다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나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장내 환경을 좋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rain, gut, skin axis에 의해서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피부로 좋은 면역 물질들이 뿜뿜, 염증 물질들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피부가 맑아질 거다라는 이론적으로 베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유산균이 그만큼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죠.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음식물 관리를 잘하는 거죠. 설탕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매운 음식, 고열량 음식 같은 걸 피하는 거예요. 담백한 음식을 위주로 드시는 거죠.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익균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근본적으로 음식물은 하나도 안 가리는데 유산균을 먹어. 그러면 모든 장내 환경이 다 괜찮아질 거야. 굉장히 깜찍한 발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스예요. 우리 장내 환경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고서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한다는 건 절반만 하는 거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장내 환경은 사실은 스트레스, 그죠? 마음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명상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하는 때 레크레이션의 개념으로 힐링한다는 개념의 운동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물 관리는 사실 한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거의 몇천 년 동안 중요시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조소금 선생의 온병종행이라는 책을 보면 스별병의 음식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소식해라. 음식물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장내 환경에서 부패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유해균들이 많이 생기고. 소식해라. 단 음식을 먹지 말라.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뭐 고혈당 음식을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지 마라.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사실은 습열이 많이 정체돼서 염증 물질들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좋지 않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죠.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산이 많이 분비되면서 염증 물질을 많이 유발하고 염증의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날 음식, 찬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날 음식과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김치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면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는데, 유산균을 먹는 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근본적이지 않은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을 먹어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사실 알 수는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좋아진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물 관리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해줘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면 피부는 조금씩 개선되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 채널을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잉.